당선 소감에서는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강조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 소감에서는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어쩌면 가장 변화하지 않은 그런 도시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번에는 뭔가 변화를 원했고, 그래서 저도 변화에 앞장서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변화의 실체를 어떻게 좀 발견을 하고 계신지, 그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좀 궁금합니다. 그게 저도 이제 제가 그 어려운 지역에서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이 변화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걸 저도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큰 변화도 있어야겠지만 저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예를 들면 과거에, 물론 과거에 우리 지역의 정치인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과거에 우리 지역 정치인들 보면, 지역 출신 의원들 보면 그분들이 하는 일들, 국회에서 하는 일들이 지역에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가장 쉬운 그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를 알리겠다. 지금 이제 당선되고 등원하고 나서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제가 국회에서 관련된 일을 하는 걸 전부 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알려드리는데요. 지역 시민들은 이제 그것이 지금 오늘이 28일인가요? 그러면 이제 60일째 국회의원인데, 60일째. 근데 지역 시민들이 요즘 만나면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괜찮다. 그래도 의원이 뭐 하는지. 그런 작은 변화에서부터 제가 이렇게 시민들이 흔히 생각하면 국회의원이 다 뭐 하는 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 시민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걸 보면 한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전혀 제가 할 수 없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그렇지만 그런 일까지도 일단은 그분들 얘기를 듣고 가능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연결을 좀 해드리는, 그런 일들이 지역에서는 약간 변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저도 우리 지역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그 변화가 안 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광주시가 시가 된 지가 15년이 좀 넘었는데 2배로 인구는 늘어났는데도 거의 그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도로나 무슨 교육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다면 15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은 도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 뭔가 변하지 않은 도시를 좀 변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큰 걸림돌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전체를 건드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리고 이제 몇몇 소외된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 당시에 82년도에 제정할 때는 지방 균형 발전, 그러니까 수도권에만 좀 집중이 되니까 수도권은 그만하고 지역으로 다른 걸 좀 보내자. 그래서 일종의 총량제 형식으로 수도권에는 경장은 몇 개 이상은 못 짓고, 뭐 학교는 몇 개 이상 못 만들고, 이런 식으로 총량제 형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로 볼 때 이제 교통이나 어떤 입지적인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 내에서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거의 그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광주시에는 인구가 32만인데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종합대학이 들어올 수 없는 5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광주처럼 학교 들어올 입지가 좋은 지역이 없어요. 더구나 이번 9월에 전철도 개통이 되는 데다가 땀도 있고, 그런데도 과거 그 수정법에 묶여가지고 대학조차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일들, 이게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 좀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 수정법 개정안의 큰 줄기는 불균형에 처한 그 수도권의 일부 소유 지역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피자는 그런 그 뜻에서 나간 법인데, 그 부분을 계속 좀 진행할 것이고, 제가 이제 그 약속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모든 그 수정법이나 이런 것에 이제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탈당 상수원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팔당 상수원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수돗물을 거기서 가져오고 이런 정도 알고 계신데 1974년도에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그 팔당 수계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많은 제재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규제들이 계속 드러나서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한 12개 정도가 중첩 규제를 받아요. 똑같이. 그런데 문제는 그 중첩 규제를 풀고 이런 것보다 그 이전에 지금 시민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팔당 상수원을 이루고 있는 팔당댐이 물이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거의 1급수였는데 98년 조사에서 이제 2급수가 됐어요. 그리고 그 2급수를 다시 1급수로 만들기 위해서 12년까지 12조 원을 들였더라고요. 그런데도 12년에 조사하니까 2급수. 다시 이제 15년부터 다시 그 1급수로 고치기 위해서 약 5조 원 정도 예산이 지금 투입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5조 원이 아니라 50조 원을 넣더라도 더 이상 팔당은 1급수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취수원으로서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그 조금만 올라가면 지금 천혜의 1급수가 있는데 근데 그건 단순히 규제를 풀자는 차원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나마 그런 규제가 있었으니까 자연이 지켜주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더 중요한 게 2,500만 시민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 해제 차원보다는 우선 시민 건강 차원에서 상수원 부분은 좀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수도권이 좀 더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봐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원외 생활을, 그러니까 원외라는 건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각 정당의 각 단위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말하는데요. 의원이 아닌 사람들. 원외위원장 생활을 제가 8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8년을 하는 동안 시민들과 함께 많은 그 지역의 어려움을 보고 그리고 같이 화도 내고 분노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제가 현역으로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그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해결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선 시민들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가장 시급한 일부터 그리고 가능한 일부터 해나가는 게 우선 순서일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지역국회의원에서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할 일은 저는 최근에 우리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이제 누리과정 아이들의 비용 문제 그런 것 이제 중앙에서 해야 하는 일이고 사드가 얼마나 위험한 무기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줄 수 있는 문제인지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남북 관계가 풀어지는 건데 우리 경제 문제 어려워진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들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해야 될 그런 일은 좀 장기적으로 폭넓게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켜봐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은 그때그때 제 SNS를 저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 전해주시면 제가 잘 받들어서 일을 한번 우리 시민들 뜻에 받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저희도 가까이서 많이 응원과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열정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전 바쁘신 일정에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을 만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정치권과 시민사이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정확한 소통 창구가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